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2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 오른쪽 눈이 좀 벗어, 이렇게 왜 눈이 벗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다리끼가 났대요. 근데 계속 이제 뭐 차도가 없어서 오늘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뭐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돼서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약을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맞아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참수님이 어제 이렇게 화웨이 관련된 지갑 어플 배포한다는 거, 화웨이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코인 참수님이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던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진님이 봇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봇 얘기한 것 같아요. 자동 프로그램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와사비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고, 제가 영상 끝에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그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명님이 써주셨는데, 레저 나노 S 월렛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업데이트만 요구하면서 잔고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경우가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잔고 확인은 다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챔피언님이 써주셨는데, 비트코인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대심리로 인한 작용 때문에 실체 없는 것에 우리는 착각을 하며 투자를 하니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에 와야 알트들도 따라서 오른다는 건 한마디로 가치가 없다는 건데, 비트코인이 100원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어떤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글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달아드렸어요. 최대한 그래도. 근데 답변을 요즘에 이제 안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어떤 이제 논리를 갖고 쓰셨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면 답변을 달아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답변을 안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답변 달아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답변 달아드리는데도 시간 부족한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답변 달아드려서 이거를 또 투자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하겠다, 누가 나한테 야 그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논리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써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만약 모른다고 하더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답변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답변을 이제 안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근데 이제 김도균님하고 와사비님이 이제 답변을 달아드려서 여기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면, 실체가 없는 것에 착각을 하고 있다. MS도 피델리티도 IC 등등 IT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요.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가 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알트가 제자리에서 비트가 오르면 그 차익분으로 알트를 매수해서 매매하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시장 자체에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순환매를 하다 보고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지금 법정화폐,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법정화폐들도 우리가 뭐 달러 대 엔화, 달러 대 원화, 달러 대 위안화, 달러 대 유로화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연동돼서 그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법정화폐들이 가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정화폐들 중에서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그 경제활동 자체가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은 알트코인들 영원으로 가듯이 그 나라의 화폐도 영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경제, 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네트워크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하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물론 그 달러 가치가 지금 0원으로 가고 있을 때 같이 따라서 가지만, 달러 가치는 제가 96% 이상 가치 하락이 있는 것처럼 뭐 우리 원화는 지금 99%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님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가,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0과 1의 비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 조각이고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고, 의식주와 상관없고 실체가 없는 정보 네트워크의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성장 배경을 보면 정보 네트워크의 힘을 느낍니다. 예, 저는 딱 이거에서 다 답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제조업, 뭐 자동차,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뭐 LG전자, 그리고 뭐 그 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건설, 뭐 중공업, 이렇게 뭔가 실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가치가 있고 그런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뭐 우버, 에어비앤비, 우버가 사실 뭐 실체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유 경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뭐 집을, 다른 나라에서 뭐 집을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놀고 있는 집을 누군가한테 대여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부가 창출되는 거고,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 네트워크만 만들어지고 생태계만 구축이 되면 그 네트워크의 힘으로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기존에 예전에 어떤 제조업, 설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제조업들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서 만약에 VR 끼고 우리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라고 하면 현실 세계에 진짜 의미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쇼핑 자체도 VR을 끼고 들어가서 가상세계에서 하고요. 또 뭐 가상세계에서 내가 활동하고 거의 내 모든 시간을 VR을 낀 상태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상점들, 그런 뭐 건물들, 그런 거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질 거다. 오히려 그 가상세계 안에서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하고 거기 안에서 상점들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 단계라고 하면, 물론 아직도 이제 어떤 실체가 있는 뭐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치 부여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이제 마사비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뒤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님이 써주셨는데, 말씀대로 이제 스마트폰 베리칩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서서히 최종 완결판을 확정하려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저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잘 때도 옆에 머리맡에 두고 그걸 자는 그런 수준이고, 자다가 깨서도 뭐 이렇게 또 보잖아요. 물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가 왔다라고 이게 알람이 뜨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의 내 몸과 거의 이제 일체돼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진보해서 간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몸에,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손목에 낀다거나 아니면 안경 형태로 착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베리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규님이 국내 판매용으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저는 뭐 일시적으로는 없을 수 있어도, 만약에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삼성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뭐 미국에서만 이걸 하고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시기는 좀 늦춰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갤럭시 S10 우리나라 국내용에서도 판매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안 되면 사실 뭐 요즘에 해외 직구로도 하면 되니까 직구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레이님이 또 써주셨는데 10여 년 전에 금융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전에 전자머니를 사용했었는데 전자머니가 없어지면서 몇 개월 후에 2009년 비트코인이 나온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때 전자머니의 방식이 리플과 매우 흡사했다. 제가 이제 어떤 전자머니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보면 이제 2004년도에 라이언 푸거가 이제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이제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처음 개발한 것이 리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레이님이 보셨던 전자머니가 리플페이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규님이 물어보셨는데 비트코인 채널 상단부를 설치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듯 싶은지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그 부분을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영상에 차트 설명 드릴 때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못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채널 상단부 현재 가격에서 채널 상단부라고 하면 잠시만요. 지금 이것도 근데 이제 채널을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지금 채널 상단부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리는 채널로 했을 때 채널 상단부가 현재 가격에서 채널 상단부가 얼마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채널을 그렸어요. 그래서 2015년도 7월달 저점과 2018년도 12월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채널 상단부는요. 채널 상단부는 가격이 54,700달러입니다. 54,700달러.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유로존이 갑자기 이제 붕괴가 되면서 슈팅이 나와서 채널 상단부까지 갔다. 그래서 고평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54,000달러, 54,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오면 채널 상단부를 터치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도영님이 물어보셨는데 코덱스 인버스를 8,400원에 물려서 4년 정도 된 것 같다. 익절할 수 있는 매도 시점이 예측 가능할까요? 매도해서 이제 코인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제가 코덱스 그 인버스 차트를 열었는데요.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코덱스 인버스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코덱스 인버스는 뭐냐면 하락을 해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하락을 해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2010년도부터요. 2010년도부터 하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10년도부터 반대로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잠시만요. 채널을 이 저점에 맞춰서 채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일단 지금 이렇게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채널 일단 상단부까지 온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부 가격이 잠시만요. 여기 표현이 9,4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400원 정도. 그래서 일단 채널 상단부까지 온다라고 하면 9,400원이 되는데 그럼 이만큼 이제 하락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야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거고 일단 여기서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익절을 한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와서 코인으로 갈아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상관관계가 뚜렷이 있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이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일정 부분 암호화폐 시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방향의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덱스 인버스가 상승하면 암호화폐도 저는 그때는 이미 지금 가격이 아니라 올라와 있을 거다.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인버스를 상승해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려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를 비싼 가격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손절을 어느 정도 하시고 암호화폐를 사시는 거나 아니면 익절을 하시고 그때 암호화폐를 사시는 거나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아까 제가 그 인버스 차트에서 이 채널 상단부가 이제 9,400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와서 이때 내가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10,000 이상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게 그거일 수 있다. 그게 그거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반 정도를 뭐 매도를 한다거나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래를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가 이 채널 중반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반등을 많이 한 거예요. 반등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코덱스 인버스는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빠졌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8,400원에 이제 물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6,600원, 6,700원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이제 수익권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매도를 하셨어도 좋았는데 일단은 분할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분할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정 부분은 이제 반 정도는 매도하셔서 뭐 비트코인을 사신다던가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기 때문에 조언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도영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단군 치우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질문은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인공지능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속에서 이제 미래의 영화들 보면 뭐 결국 이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인공지능이 전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진짜 그 인공지능이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미래에 관련된 뭐 영화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뮤엘님이 그리고 이제 제우스님이 텔레그램방 운영하냐? 그래서 텔레그램방 운영하지 않고 지금 모든 커뮤니티는 다 이제 유튜브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텔레그램 모르겠어요. 저는 텔레그램 굳이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만약에 텔레그램 방이 혹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 다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제가 유튜브 안에서 커뮤니티 하는 것도 좀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좀 많아지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텔레그램까지 또 나눠지다 보면 좀 그 부분에서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뮤엘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해킹 관련돼서 피해를 보셨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도야 간다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킹으로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뮤엘님이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내용을 따로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 메모장에 이제 붙이시든지 아니면 수시로 좀 이렇게 잘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자주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가상화폐 보안 요령, 소중한 자산 지키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 및 비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 오늘 오전에 네이버 메일 뭐라고 썼냐면 다른 나라에서 제 네이버 메일로 접속을 하려고 했다. 근데 제가 아예 제가 살고 있는 외 지역에서는 제 메일을 열 수 없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다른 지역 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메일로 들어가서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끔 아예 설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놓고 비번 관리도 메일 관련 비번하고 암호화폐 보통 이제 아이디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메일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돼서 아예 암호화폐 관련된 그 아이디를 새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같이 쓰신다라고 하면 비번이라도 무조건 분리해서 다른 비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일 관련된 네이버라든가 구글 관련된 이런 비번과 암호화폐 거래소들 비번을 별도로 쓰셔야 된다. 그리고 거래소 비번도 되도록이면 좀 다른 비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걸 따로 이제 관리를 하셔라. 예,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여 로그인 아이디 설정, 보안 설정에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거래소 가입 등을 부탁하여 노출될 경우 비밀번호를 즉시 새로 설정해야 된다. 비밀번호는 특수 문자 및 숫자를 포함하여 복잡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메일 주소별 비밀번호도 완전히 달라야 하며 거래소 및 마이더 월렛 ICO 참여 시 종목별로도 비번 모두 다르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컴퓨터 및 스마트폰 내 비밀번호 등 관련된 모든 자료는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통장에다가 이런 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통장에다가 자기 비밀번호를 통장 위에다 적어놓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도둑이 통장을 주우면 주워 가서 빼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따로 만약에 아이디 비번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적어 놓으신다라고 하면 그 적어 놓으신 거를 별도로 확실하게 보관을 따로 하셔야 된다. 그거를 메일에다가 보관하신다던가 아니면 메모장에다 보관하시면 메모장이 이제 해킹 당하게 되면 그 메모장에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OTP 설정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메일은 본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제 로그아웃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일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러니까 혹시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분들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이름에 첨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열지 마시고 인터넷 설정, 비번, 자동 기억 및 자동 완성 기능 설정을 해제해라.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도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데이터 비용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사용했었는데 와이파이 그냥 이런 데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와이파이 쓰잖아요. 근데 저 이 얘기 듣고 앞으로 이제 와이파이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블로그 등에 있는 링크를 함부로 이제 클릭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 쭉 써주셨고 다른 내용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 월렛, 나누랬죠? 트레저, 카제 등은 하드 지갑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컴퓨터 등을 이제 다루기 내가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도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지. 만약에 혹시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통신회사 직원분들한테 이거 하는 법 알려달라고 하면 그분한테 내 개인 키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돈 관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나 배우자한테만. 만약 자식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자식한테도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인이 직접 배우셔서 하시고 혹시 내가 만약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경우에
꼭 믿을 수 있는 한 분 정도, 그러니까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뭐 자식한테 한 분 정도 더 이거를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복사해서 따로 이제 이 내용을 자꾸 왜냐면 저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이제 와이파이 제가 사용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꾸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던 버릇,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기 전까지는 자꾸 이제 봐서 익숙하게 내가 습관화 될 때까지 바꿔줘야 돼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복사를 해서 제 지금 컴퓨터 메모장에 넣어놓고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켈빈 초이님이 미 와이오밍주에서 주정부 승인된 거래소 C 퍼블릭 익스체인지 4월 15일 날 오픈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간다 올려주셨고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일단 지금 저스티스 리님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사기성 홈핑하고 다단계 같은 좋지 않은 뉘앙스가 풍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개인적인 느낌이니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SEC 규정을 지킨다는 것을 굳이 홍보가 필요한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이 C퍼블릭 이 거래소가 뭐 사기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래소 특히 뭐 신규 거래소들 많잖아요. 이런 거래소 생겼을 때 그 거래소에 내 자산을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행위를 전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옮기지 마시고 그리고 보세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신규 어떤 거래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 C퍼블릭 말고도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여러분이 기존 쓰시던 아이디와 비번 다른 거래소에서 업빗이라든가 뭐 빗썸이라든가 코빗 이런 데서 쓰던 아이디와 비번을 똑같이 그 거래소에서 쓴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에다가 여러분들 아이디 비번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무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거래소별로, 아이디는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비번은 별도로 바꿔야 된다. 비번은 이제 별도로 바꿔야 되는 거고, 특히 만약에 그쪽에 옮겨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뭐 에어드랍 해준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자산 옮기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거래소가 검증이 되고 실제 돌아가고 어느 정도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이미 기존에 검증된 그리고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인 두나무가 하고 있는 데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래소잖아요. 업비도 그렇고 뭐 빗썸도 그렇고 또 코빗도 이제 넥슨에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개인 정보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어떤 이벤트 그거 받으시려고 그쪽으로 자산 옮기셨다가 다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 지난번에 뭐 코인빈이었나요? 갑자기 문 닫았잖아요. 근데 그 거래소가 보면 기존에 다 유비셨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해킹 문제가 있었던 거래소가 이름만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로 여러분들 자산을 옮기시면 그거는 못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와사비님이 설문조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봇 프로그램 자동 봇 프로그램 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 성함, 그리고 뭐 본인의 코딩 능력, 봇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향후 용도, 그리고 이제 봇 프로그램에 꼭 구현되었으면 하는 기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봇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원하는 암호화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쭉 보시고 만약에 이런 봇 프로그램, 자동화 봇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의 이제 가치는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설명란에다가요.
혹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해주시고, 이 설문 참여해서 나온 결과값을 또 같이 공유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또 정보를 이제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